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실무 사례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배움의 2000X1년 거래통의 회계 순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그렇죠, 붕괴하는 거죠. 붕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순환 과정은 재무제표를 회계 연도마다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붕괴. 1월 1일 현금 50만원 출자 받아서 이를 장사 미천으로 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돈 받은 게 50,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월 1일 차변에 현금 50만원,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죠? 그렇죠, 장사 미천 받은 거예요. 장사 미천은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산 증가, 여기는 자본 증가죠. 회계상의 거래가 나왔으면 붕괴장에 붕괴하는 거고, 그리고 총계정 원장에 전개하시면 돼요. 전개하는 건 옆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계정이 현금이 있고 자본금이 있죠. 현금 그리고 자본금을 그리시면 됩니다. 전개할 때에는 날짜, 상대편 계정 과목, 금액이에요. 자산 증가는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에 기입한다? 그렇죠, 차변에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상대편 계정 과목, 자본금, 현금이 증가한 건 50만원. 그 밑에 자본금 그려볼게요. 자본 증가는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에서? 그렇죠, 대변에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날짜, 상대편 계정 과목, 증가한 금액 50만원. 두 번째 붕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재 보시면 2월 2일 업무용으로 소유한 건물의 재산세, 세금이죠. 세금과 공가 3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일단 쉬운 것부터, 돈이 지급되었으니까 자산 감소, 대변에 현금 3만원. 관련된 세금이면 세금과 공가 단기 비용이 됩니다. 세금과 공가 비용 발생 차변, 자산 감소 대변. 일단 현금이 감소되었으니까 현금 계정 차변과 대변 중에 대변에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날짜, 상대편 계정 과목, 세금과 공가. 감소한 현금은 3만원. 1월 1일 장사 미천 받아서 현금이 증가한 게 50이고 2월 2일 세금 내서 현금이 감소한 게 3만원이기 때문에 2월 2일 현재 현금 잔액 얼마? 그렇죠, 4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금과 공가 단기 비용이 있네요. 세금과 공가 비용 발생은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 그렇죠, 차변에 기입을 하시면 돼. 날짜, 상대편 계정 과목, 금액은 3만원. 세 번째 붕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래처 직원 과외 식사비 2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돈 나갔으니까 자산 감소가 됩니다. 대변에 현금, 금액은 2만원이 되는 거고, 여기는 우리 회사 직원이에요? 아니면 거래처 직원이에요? 그렇죠, 거래처 직원이면 접대한 거지. 접대하여 쓴 돈은 접대비, 단기 비용, 차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현금이 감소했으니까 현금 감소는 다시 여기에 기입할게요. 날짜, 상대편 계정 과목, 접대비, 금액은 2만원.
접대비라는 새로운 계정이 있죠. 밑에 적으시면 돼요. 접대비 비용 발생은 차변에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 비용은 2만원. 그 밑에 네 번째, 4월 4일 사무실을 빌려주고 대가로 받은 20만원 보통예입하다.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죠. 자산 증가, 차변에 보통예금. 20만원. 왜 받은 거예요? 사무실을 임대하고 번 돈, 임대하고 번 돈은 수입 발생, 수입 발생은 대변에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임대료가 되는 거죠. 보통예금 계정이 필요하고 보통예금은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날짜, 상대편 계정 과목 임대료, 그리고 보통예금이 증가한 건 20만원이 됩니다. 임대료 수익이 발생되었으니까 이 밑에 적어볼게요. 임대료 수입 발생은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 그렇죠. 대변에 기입하시면 되겠죠. 날짜, 상대편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 금액은 20만원이 됩니다. 5번, 직원의 급여 10만원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다. 보통예금에서 돈 나간 게 10만원. 날짜는 5월 5일. (10만원) 지급된 이유는 우리 회사 근로자의 급여예요. 인건비죠. 차변에 비용 발생 급여. (5월 5일) 보통예금이 감소했습니다. 자산 감소는 해당 계정 오른쪽에 기입하시면 되죠. 날짜, 상대편 계정 과목은 급여가 되는 거고 금액은 10만원. 급여라는 비용 계정이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다시 밑에다가 급여 적을게요. 급여는 비용 발생은 해당 계정 차변에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5월 5일 상대편 계정 과목 보통예금, 비용이 1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분기한 다음에 전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시산표 작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배운 거고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쉬워지시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시산표 작성. 시산표의 정의가 뭘까? 시산표는 시험 삼아 계산한 오류 점검표예요. 시험 삼아 계산한 오류 점검표. 처음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개하는 게 쉽다 어렵다? 만만치 않다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전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지 않을까요? 현재는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분계를 입력하면 전기가 자동 생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과거에는 다 수기로 직접 분계 끊고 해당 계정에 전개했어요. 그러면 수많은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하다가 혹시 오류가 발생되지 않았을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시산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산표는 뭐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는데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건 합계 잔액 시산표가 됩니다. 가운데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차변에 합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있는 거죠.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합계가 있고 그리고 잔액이 있죠. 가운데 계정 과목은 재무상태표 계정, 자산, 부채, 자본과 손익계산서 계정, 수익, 비용이 있습니다. 총기정 원장이 정기된 그 계정 있죠. 계정 과목,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금이 보이시고 그리고 보통 예금, 부채는 없네요. 자본금, 수익은 뭐가 있어요? 임대료, 비용은 한번 보세요. 비용은 세금과 공가, 그리고 접대비, 또 급여,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보시면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딱 맞죠? 먼저 현금 차변 합계 얼마다? 현금 차변 합계가 50만원. 그러면 이 합계 진액시산표 줄여서 합잔이라고 불러요. 합잔. 해당 계정 차변 합계가 50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 또 해당 계정 대변 합계 얼마예요? 3만원 더하기 2만원 더하면 5만원이 되는 거죠. 여기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얼마? 일정 기간 후 잔액 얼마예요? 50에서 5만원 빼니까 그렇죠. 여기가 45만원이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예금, 다시 여기 보시면 보통 예금 왼쪽에 20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10이에요. 이거 그대로 옮겨서 갖다 붙일게요. 여기가 20만원, 여기가 10만원 빼니까 남아있는 거 여기가 10만원. 자본금 보시면 오른쪽에 50만원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른쪽에 50만원, 잔액도 50만원. 임대료 어디 있어요? 현금 여기 있고 보통이 여기 있고 임대료 여기 있죠. 대변에 20만원이 있습니다. 임대료 감소한 게 없기 때문에 대변에 여기도 20만원. 세금과 공가 비용 차변에 3만원. 소멸한 거 없죠? 따라서 합계 잔액 모두 3만원이 됩니다. 접대비 계정 차변에 얼마예요? 그렇죠? 2만원. 그러면 잔액도 2만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차변에 얼마? 10만원. 잔액도 10만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합계 잔액 시산표를 줄여서 합장이라고 불러요. 실무에서 진짜 많이 사용되는 서식이 됩니다. 이 서식에서 계산기 먼저 차변 합계 금액을 다 더해보세요. 다 더하면 50 더하기 20 더하기 3만원 더하기 2만원 더하기 10만원 하시면 85만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합잔 대변 합계 금액 다 더하세요. 여기도 85만원이 나옵니다. 합잔 차변 잔액 다 더하세요. 그러면 얼마다? 55만원, 60, 70. 대변 잔액을 다 더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70만원이 됩니다.
차변의 합계금액과 대변 합계금액이 일치해. 그리고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 금액이 일치해. 이렇게 일치하면 오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시산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질문, 시산표는 모든 오류를 다 잡아내는 완벽한 오류 점검표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이 시산표는 차변과 대변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오류만 발견이 가능하지 모든 오류를 다 발견하진 못해요. 책을 통해서 볼 거고, 그러니까 즉 만약에 분계 하나 자체가 누락되었다. 차변, 대변, 전기 다 누락되었어요? 그러면 시산표에서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똑같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 금액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금액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면 발견 가능해요? 불가능하겠지. 그런 오류는 발견이 안 돼. 세 번째 시산표 받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가 기말 수정 분계예요. 또는 결산 정리 분계라고 합니다. 기말에 올바르지 않은 걸 올바르게 고치는 거, 이게 기말 수정 분계인데 여러분이 올바른 걸 다 배우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배울 개정 과목론에서 올바른 걸 배울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걸 할 수가 없어. 이 기말 수정 분계 전 시산표를 뭐라 하냐면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하고요. 그리고 분계했으니까 전개하겠지. 전개한 다음에 다시 시산표 작성하면 그 시산표를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해요. 기말 수정 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없다. 그러면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는 동일하겠네요. 일단 없다 할게요. 4번 일단 없다 하고 그리고 그냥 이어서 숫자만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말에 마감하셔야 돼. 마감하는 건 다시 두 가지, 손익계산서 개정 마감하는 게 있고 재무상태표 개정을 마감하는 게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생겼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 동안만 생겼다가 사라지는 임시 개정이에요. 수익과 비용은 다음 기로 이월된다? 수익과 비용이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되는 게 아니죠. 벌고 쓰는 건 그 기간 동안 생겼다가 기말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친구들과 게임할게요. 어떤 게임 할까? 명절에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이 고소비니까 고소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친구랑 열심히 게임하면서 딴 돈이 만약에 뭐 10,000원이에요? 어제 딴 돈이 10,000원이었어. 그리고 오늘 다시 같은 멤버끼리 똑같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지. 어제 내가 너희한테 10,000원 땄으니까 너희는 오늘 게임 시작하려면 나한테 10,000원만큼 잃어야 돼. 왜? 2월 되는 거니까. 그럼 나는 10,000원만큼 딴 상태에서 다시 게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친구가 뭐라 하겠어? 너 그냥 집에 가라. 혼날래? 이러겠죠. 그러니까 어제 딴 거는 어제 땅을고 끝난 거고 오늘 새롭게 0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즉 수익과 비용은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되는 게 아니다. 결론 손익계산서 개정은 이거는 0 대기하시면 돼. 먼저 0을 대기하기 위한 도구가 집합손익이에요. 집합손익 계정을 설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 수익을 마감하고 세 번째 비용을 마감하고 그리고 네 번째 임시 계정인 집합손익 이것도 마감해야 돼. 이것도 손익 계정도 마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산표 여기를 지울게요. 네.
지우고 마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마감하는 걸 마감 분계라고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집합 손익 계정을 설정하는 거죠. 이 집합 손익 계정은 임시 계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의 마감을 볼게요. 수익의 마감. 일정 기간 동안 생겼던 수익이 있죠. 우리 분계 보시면 수익이 뭐가 있어? 해당 사례에서 임대료 하나 있었잖아. 그쵸? 이거를 없앨게요. 수익의 소멸은 왼쪽에. 여기 임대료. 금액은 2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수익을 0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설정해 놓은 게 뭐다? 그렇죠. 집합 손익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집합 손익 쓰시면 돼요. 그러면 수익이 이제 마감이 된 겁니다. 보니까 여기 수익 계정 마감 분계를 통해서 수익이 왼쪽에 있네. 왼쪽에 여기가 소멸되는 거고, 기말에 손익 금액은 20만 원 해서 이렇게 없애는 게 수익의 마감이에요. 분기했으면 전개해야 돼. 그렇죠. 그럼 집합 손익 계정이 또 새롭게 생깁니다. 분계 오른쪽에 있는 건 그 계정의 오른쪽에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마감 분계는 언제 한다? 기말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다 기말에 분계하는 거니까 날짜, 상대편 계정 과목, 임대료, 금액 2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 세 번째, 비용의 마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분계, 없애는 분계예요. 우리 기중에 비용 처리한 게 뭐가 있었어? 세금과 공가, 접대비, 급여가 있었잖아. 그쵸? 이 세 개 없애려면 반대편에 적으시면 돼요. 자, 다시 대변에 세금과 공가 금액이 3만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대변의 접대비, 그냥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세금과 공가 3만 원, 접대비 2만 원, 급여 10만 원이 됩니다. 이걸 다 없앴어. 비용의 소멸이죠. 그리고 왼쪽에 집합 손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왼쪽에 여기가 집합 손익 금액은 15만 원이 되어지는 거죠. 세금과 공가, 접대비, 급여, 마감 분계했으니까 전개해야 돼. 분계한 다음에 전개하는 거예요. 보시면 세금과 공가 기말에 대변에 손익 금액 3만 원 이렇게 없애는 거지. 분계 대변에 있으면 그 계정 대변에 날짜, 짝꿍, 금액이 돼요. 마찬가지 여기도 날짜, 짝꿍, 금액 없애. 여기도 날짜, 짝꿍, 금액 없애. 이렇게 수익과 비용은 기말 마감 분계 통해서 0이 되는 거지. 0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뭐다? 집합 손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필요한 게 분필, 카메라, 책 등이 있잖아요.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분계했으니까 집합 손익 계정에 또 어떻게 한다? 그렇죠. 전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날짜, 상대편 계정 과목, 세금과 공가 여기가 3만 원이 되는 거고, 차변의 접대비 여기가 2만 원, 그리고 차변의 급여
10만 원이 되는 거죠. 됐나요? 세 번째, 비용 계정을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손익 계정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감하시면 되는 거죠. 보면 집합 손익 계정의 대변은 뭐예요? 대변은 이거 아니야, 이거. 그쵸? 예, 수익이었고. 그리고 집합 손익 계정 차변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비용이었죠. 비용. 일단 집합 손익 대변에 20이고 차변에 15만 원이야. 그러면 대변에 남아있는 게 얼마다? 대변에 집합 손익이 남아있는 게 5만 원이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거 당연히 없애야 돼. 그러면 없앨게요. 이렇게 왼쪽으로 집합 손익 5만 원, 이렇게 5만 원. 그러니까 차변에 20이고 대변에 20이니까 집합 손익도 사라지는 거지. 왼쪽의 계정과 금액, 오른쪽의 계정과 금액 똑같이 쓰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만약에 차변에 현금 10원이 있다.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10원이 있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왼쪽에 있으면 자산 증가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에 있으면 자산 감소예요. 돈이 10원 들어오자마자 돈이 10원 나가. 그러면 결국 뭐야?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냥 없는 거야. 차변에 20, 대변에 20. 그냥 지우는 거지.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뭘 적을까? 여기에 이 5만 원은 수익 20만 원과 비용 15만 원의 차이죠. 이게 뭐야? 그렇죠. 단기순이익. 단기순이익은 기말 마감 분계통에서 이익잉여금의 대체가 돼요.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열심히 해서 남긴 돈이고 자본의 일종이죠. 자본 증가는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에서 증가해요? 그렇죠. 대변에. 집합 손익이 사라지면서 여기에 대변에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게 5만 원이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또 집합손익은 집합손익 계정은 결국 손익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수익이 20만 원이고 비용이 15만 원. 그리고 왼쪽에 단기순이익이 5만 원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전에 이 집합손익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름만 바꾸면 바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름만 바뀌면 되는 거지. 책을 통해서 다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몇 번까지 했더라? 마감까지 했죠. 마지막 다시 한번 헷갈린다. 분기한 다음에 이게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 하는 게 2번이고 시산표 작성하는 게 이게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뭐였다? 4번이 마감인데 이 마감은 두 가지 손익계산서 계정 마감이 있고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이 있는 거죠. 마감 중에 손익계산서 계정 마감했으니까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하시면 돼.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이고 자산, 부채, 자본은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이 되어집니다. 맞죠? 어젯밤에 돈이 제 통장에 100만 원 있었어. 하룻밤 자면 오늘 아침에 당연히 100만 원 있겠지. 전기 말에 빚이 1억 있었어요. 하룻밤 자면 사라지면 좋겠죠. 사라져요? 갚아야 사라지지. 자산 부채는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그냥 넘기면 돼요. 보시면 기말 현재 현금 계정 대변에 얼마다? 그렇죠. 5만 원이 되는 거고 차변에 50이에요. 그러면 차변에 40만 원 많잖아. 그쵸? 이 많은 것만큼 메꿔. 기말에 여기 차기 2월 또는 기말 차기 2월 45만 원.
이렇게 45만 원 적으시고 쭉 그어요. 그은 다음에 왼쪽에 1월 1일 전기 2월 기초 45만 원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게 뭐다? 이게 자산의 마감이 되는 거죠. 부채와 자본. 자, 마감 볼게요. 부채와 자본 마감. 자본금이 있습니다. 이 자본금 일단 비용 다 없애고 기초 시점의 자본이 얼마였다? 기초 시점의 자본이 50이었죠. 그리고 손익계산서 계정 마감하다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얼마 증가했어? 5만 원. 그쵸? 이익잉여금 5만 원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자본은 크게 뭐다? 자본은 크게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장사 미천과 남긴 돈이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자본금이 있고 밑에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좀 더 밑에 적어 볼게요. 기말,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대변에 있는 거니까 해당 계정 대변 날짜 짝꿍 금액이죠. 지난 시간에 했던 전기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날짜 짝꿍은 집합 손익, 돈은 손익, 금액은 5만 원이 됩니다. 마감할 때 어떻게 마감하냐면 여기 왼쪽에 표 있죠. 맺고 차기 2월 50만 원. 그 다음에 선거. 그리고 다시 1월 1일 전기 2월 50 이렇게 다시 출발하는 거지. 이게 마감이에요. 전산에서는 마감 분계를 딱 클릭하면 마감 버튼 딱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마감이 되어집니다. 이익잉여금 이것도 자본이에요. 왼쪽에 차기 2월 금액 5만 원. 그리고 차기에 다시 1월 1일 전기 2월 된 거 5만 원. 그리고 차기에는 이 5만 원에서 출발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 마감해서 손익계산서 마감했고 그리고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했어요. 어려우니까 책을 통해서 다시 정리해 볼 겁니다. 마감 끝났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결산 보고서 작성이에요. 결산 보고서 작성. 여기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나누어서 작성하시면 돼. 손익계산서는 작성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이게 뭐다? 이게 손익계산서가 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작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면 돼요. 기말 현재 남아있는 시산표에 자산, 부채, 자본, 잔액을 그냥 모아다가 오려서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차변에 현금이 얼마다? 현금이 여기가 4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말 잔액, 이게 기말 잔액이니까 기말 잔액 오려서 갖다 붙이면 됩니다. 또 차변에 보통 예금이 얼마다? 다시 한번 똑바로 적어볼게요. 보통 예금 여기 보시면 기말에 10만 원 남아있잖아. 10만 원 차기 2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정기 2월 10만 원이 되어지니까 기말 현재 남아있는 보통 예금은 10만 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산 끝났고 부채 없고 자본 두 가지. 자본은 자본금이 얼마예요? 자본금이 50 또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여기가 5만 원이 됩니다. 차변 합계가 얼마냐면 여기가 55만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대변 합계도 55만 원이 되어지는 거지. 55만 원 이렇게 작성되는 게 뭐다? 그렇죠.
결산 보고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기 연도마다 결산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회기 연도마다 순환되기 때문에 이를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다시 교재 앞으로 가서 PPT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회계 순환 과정 두 번째 결산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순환 과정에서 기중에 하는 게 뭐였죠? 기중에 하는 게 그렇죠. 분계와 정기였죠. 이 결산 절차는 회계연도 마지막 날 시점에 하는 거예요. 결산이란 보고기간 종료일에 장부를 마감하여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절차가 바로 결산이 되는 거죠. 결산은 다시 세 가지 결산 예비 절차, 결산 본 절차, 결산 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우리 교재 보시면 돼요. 교재에 결산 예비 절차 보시면 먼저 시산표를 작성하는데 기말 수정 분계 전 시산표가 뭐냐면 수정 전 시산표가 되어지는 거죠. 기말 수정 분계 후 시산표가 뭐다? 그렇죠. 수정 후 시산표가 되어지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게 재고 시사표와 정산표가 있습니다. 재고 시사표는 뭐냐면 기말 수정 분계 사항을 정리한 표예요. 또 정산표는 마감 전에 정확하게 정리한 표, 정확하게 계산, 정리한 표가 정산표가 됩니다. 시험 목적상 시산표, 재고, 주사표, 정산표는 재무제표가 아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결산 예비 절차 끝났으면 하는 게 뭐 결산 본 절차, 결산 본 절차는 장부 마감하는 거죠. 본 마감이에요. 본 마감 이렇게 기억하시고 마감하는 건 다시 손익계산서 개정 마감하는 게 있고 재무상태표 개정 마감하는 게 있었죠. 집합손익은 손익계산서 개정을 마감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또 마지막에 결산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까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간단한 사례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관련된 사례, 뒤에 있는 사례 먼저 보고 이론을 보시는 게 이해하기 좋습니다. 결산 예비 절차 시산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산표란 원장의 기록이 올바르게 기입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점검표가 되는 거죠. 시험삼아 계산한 오류 점검표가 시산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산표는 회계 장부 일부도 아니고 외부에 공시되어야 하는 재무제표도 아니므로 꼭 작성되는 거 아니지만 우리 전사는 분기 입력하면 총기전 원장 자동으로 작성되고 시산표도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집니다. 이 시산표는 다시 왼쪽과 오른쪽 합계만 있다. 그러면 합계 시산표. 왼쪽과 오른쪽에 잔액만 있다. 그러면 잔액 시산표. 합계와 잔액 모두 있다. 그러면 합계 잔액 시산표가 되어집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 줄여서 합자를 불러요. 실무에서 합잔 가져와 라고 했을 때 다른 잔 가져가면 안 되고 그렇죠. 이 장부 가져가는 거지. 합잔 시산표. 차변 금액의 합계와 잔액 및 대변 금액의 합계와 잔액을 비교하여 이 금액이 일치하면 기록 과정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모든 오류 다 발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죠. 시산표에서는 원장에 전개할 때 차변과 대변 중 한쪽만 잘못 기록한 경우, 즉 차변과 대변 금액 차이가 나는 오류만 발견 가능해요. 여기는 차변과 대변 금액 차이에 대한 오류, 금액 차이에 대한 오류만 발견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금액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는 발견이 불가능하겠죠. 밑에 보시면 거래 전체 분계가 누락되었어. 왼쪽 금액, 오른쪽 금액이 똑같이 누락이 되어지거나 전기가 똑같이 누락되었을 때 금액 자체가 누락되었으니까 차변과 대변의 금액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거지.
두 번째, 분계는 틀렸으나 대차의 금액은 일치해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틀렸어. 근데 뭐 차변과 대변 금액은 잘 기록했어요. 그러면 금액 차이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오류 찾지 못하는 거지. 마찬가지 세 번째, 분계장에서 원장의 대차 반대로, 그러니까 차변에 있는 걸 대변에 전개하고 분계에 대변에 있는 걸 차변에 전개했다. 금액이 뭐 차이가 없어. 그러면 발견 불가능하고, 다른 계정 과목에 잘못 전개해도 금액 차이가 발생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시산표 등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기초 자본에다가 총 수익을 더하고 총 비용을 넘길게요.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여기가 총 비용이 되어지겠죠? 이거 아시죠? 1 더하기 2는 3이에요. 더하기 2를 넘겨. 그러면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가 1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넘기면 자, 총 수익에서 총 비용 뺀다. 이게 뭐다? 이게 그렇죠. 당기 순이익이에요. 당기 순이익이고, 기초 자본에다가 당기 순이익 더한다. 그러면 크게 볼게요. 이렇게 크게 봐. 이게 뭐죠? 그렇죠. 이게 기말 자본이 됩니다. 기말 자본. 결국 이건 넘어갔으니까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말 자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산표 등식이 되는 거고, 방금 전에 시산표 작성했을 때 마지막에 시산표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 일치했죠. 차변에 있는 게 뭐냐면 기말 자산과 총 비용이었어. 대변에 있는 게 뭐냐? 대변에 기말 부채, 기초 자본, 그리고 총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 게 여기 시산표 등식에서 다시 지울게요. 기말 자산, 기말 부채니까 여기도 기말 자본 같겠지만 기말이 아니야. 뭐다? 그렇죠. 기초 자본이 되어집니다. 이게 기말 자본이 아니라는 게 시험에 가끔 출제가 돼요. 재고 조사표는 기말 수정 분계하기 위해서 만든 표 세 번째 줄 보시면 장부 잔액을 실제 재고액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자산 부채 현재액을 조사하거나 기간 중 수익 비용의 실제 발생액을 조사한 표, 이게 재고 추사표가 되는 거죠. 기말 수정 분계를 위한 표가 재고 추사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노란색 음영 처리된 게 없는 거죠. 이거는 중요한데 지금 배우기 너무 어려워. 나중에 중요하게 될 거예요. 보면 결산일에 기말에 각종 장부를 마감하고 총 계정 원장의 기록을 기초로 하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만드는 절차를 뭐라 한다? 이게 결산이 되는 거죠. 결산, 클로징, 장부 마감하여 재무제표 확정 짓는 절차고, 우리 회계부서의 아주 큰 일이죠. 어려운 일, 또 중요한 일. 결산 잘하면 일 잘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나중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표, 이게 뭐냐면 정산표란 중간쯤 정산표란 각 원장 각 계정의 마감 전에 신속 정확하게 또는 간단한 방법으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알기 위해서 작성한 일람표가 바로 정산표가 되는 거죠. 마감 전에 정확하게 기록 정리한 표가 정산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참고. 결산 본 절차, 뭐다? 본 절차는 그렇죠. 키워드가 마감이에요. 이 마감하는 건 다시 두 가지, 영구 계정과 임시 계정이 있죠. 영구는 전계에서 단계로 넘어오고 단계에서 차기로 넘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지, 뭐 코미디언 영구 아니에요. 임시 계정은 뭐예요? 일정 기간 생겼다가 사라지는 계정을 임시 계정이라고 합니다. 영구 계정은
잔액이 차기로 이월되어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계정으로 자산, 부채, 자본 등 재무상태표 계정을 의미하고요. 임시 계정은 결산 기말에 계정을 마감하고 나면 잔액이 다음 기로 이월되지 않고 특정 기간만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계정, 이게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 계정이 됩니다.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다시 여기 마감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다. 임시 계정과 영구 계정. 여기 뭐다? 손익계산서 수익비용. 여기 뭐다?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이다. 마감 분계할 때 손익계산서 계정을 먼저 마감하고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 계정은 단기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다음 기의 경영 성과 파악할 때 영향을 미치면 안 돼. 단기에 벌고 쓴 돈은 단기로 끝나는 거지. 다음 기에 영향 미치면 안 돼. 그렇죠? 제가 어제 친구들한테 게임에서 딴 돈이 있어. 어제 끝난 거지. 오늘은 새롭게 다시 출발해서 따야 돼. 그렇죠? 손익계산서 계정 마감하기 위해서 1단계 먼저 집합 손익 계정을 설정하셔야 돼요. 수익과 비용을 0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가 있다? 도구. 그 도구가 집합 손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2단계 수익을 마감해야 돼요. 수익은 수익 발생 대변이죠. 이 수익을 없애 자변으로. 그리고 수익을 0 되게 하면서 대변이 비었네? 어떡하지? 어떡하긴. 임시계정 그냥 손익 집어넣은 거예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집합 손익은 수익을 0 되게 하기 위해서 비었네?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손익 이렇게 넣은 게 집합 손익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3단계 비용도 없애야 돼. 기존의 비용 발생 차변이에요. 차변 이거 다 없애. 대변으로 없애고 비용을 다 없애니까 차변에 비었네?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손익 이렇게 넣은 게 손익 계정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단계, 이 손익 계정도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없애야 돼. 없애야 돼요. 손익 계정에 정기된 걸 보면 다 봤어요? 대변의 수익이었고 차변의 비용이었지. 수익이 만약에 여기가 20만 원이고 그리고 비용이 15만 원이라면 그러면 단기 순이익 얼마? 5만 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차변에 집합 손익이 5만 원 적고 대변에 5만 원 많은 거잖아. 대변에 5만 원 많은 걸 이렇게 차변에 메꿔. 이렇게. 그러니까 차변에 집합 손익 5만 원 쓰고 대변에 뭐야? 그렇죠. 단기 순이익 5만 원은 이익여금의 대체가 돼요. 이게 이거죠.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 얻어진 경우에는 집합 손익 이거 5만 원 없애고 그리고 이익여금 5만 원이 증가됩니다.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계를 뭐라 한다? 그렇죠. 마감 분계라고 하는 거죠. 재무상태표의 마감, 재무상태표 계정 잔액을 다음 회계 기간으로 이월시키는 걸 마감이라 하는 거죠. 먼저 자산 계정은 어떻게 마감했어요? 자산은 왼쪽에 증가, 오른쪽에 감소. 그러면 오른쪽이 비어있지. 비어있는 걸 기말에 차기 2월 쓰고 그리고 한번 긋고 여기 1월 1일 전기 2월 이게 기초예요. 기초. 이렇게 해서 마감하는 거. 차기로 넘기는 절차. 이게 자산 마감. 그러면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해요. 그러면 부족한 게 왼쪽에. 그쵸? 왼쪽에 일단 메꾸고 차기 2월 또는 기말 넘겨. 그리고 다음 기에 전기 2월 이렇게 금액을 적어주면 이게 부채와 자본의 마감이 됩니다. 관련 사례 통해서 다 봤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에는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3번, 4번 반복해서 계속 따라하시고 또 동영상도 여러 번 보시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복습 잘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